이 서해순 씨 인터뷰를 아주 집중해서 지켜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. 바로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인데요. 저희 뉴스톱 제작진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. 어떻게 어제 방송을 직접 봤는지 그 김광석 씨의 친형의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. 보기는 봤는데 신경이라는 게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 들어보여 투명 같은 얘기고 조금이라도 어떤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너무 황당하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? 다죠 뭐 다. 딸이 죽어서 겁났다고 하던데. 왜 겁이 났는지를 모르겠네요.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. 그것도 뭐 처음 알았습니다. 제가 방송 전에 이 김광복 씨 친형과도 저도 잠깐 통화를 했어요. 이제 본인도 어제를 보면서 좀 많이 낙담,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본인이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 손 변호사님 다 거짓말이라고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. 사실은 이것도 이례적인 겁니다. 신뢰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상호에 대해서 적개심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. 단 하나의 신뢰도 보이지 않고 있다. 그러면 어떤 경위로 이렇게 가족으로 연결된 인척들이 서로를 하나도 신뢰하지 못했을까?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이거는 서해순 씨가 가족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객관화해서 보긴 해야 되지만 비이상적인 상황 많다. 가족관계도 사실은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단 하나의 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뭔가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아픔의 근저리에는 소송이 있다.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. 경제적인 이유가 가족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을 보면요. 돈에 대한 강력한 욕심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경제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. 혹시 그런 연유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그게 갈등이 악화됐을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가족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뭐 김 교수님 사실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그 서현 양의 죽음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안치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. 예, 뭐 사망한 걸 지금 최근에 와서 알았으니 아이가 좀 안치되어 있는 그 납골당 형태죠. 아마 거기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몰랐던 거겠죠.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임시로 그 납골당이 운영됐었어요. 제가 알기에는. 그래서 임시로 운영돼 가지고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연회비를 주면서 이제 납골당 형태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래도 연 1회 정도 어떤 관리비, 납골당 관련해서 관리비는 누군가가 뭐 서해순 씨건 누군가가 가서 매년 1회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글쎄요. 과거 저 동생의 이제 재수 씨에게 모든 인터뷰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딸의 조카의 죽음도 왜 숨겼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김광국 씨의 얘기였는데 이 서해순 씨 인터뷰를 아주 집중해서 지켜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. 바로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인데요. 저희 뉴스톱 제작진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. 어떻게 어제 방송을 직접 봤는지 그 김광석 씨의 친형의 목소리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시죠. 보기는 봤는데 신경이라는 게 뭐 거짓말만 하는 사람 들어보여 투명 같은 얘기고 조금이라도 어떤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더니 너무 황당하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세요?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그 서현 양의 죽음을 아예 몰랐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 안성에 안치돼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. 예, 뭐 사망한 걸 지금 최근에 와서 알았으니 아이가 좀 안치되어 있는 그 납골당 형태죠. 아마 거기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몰랐던 거겠죠. 전혀 몰랐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제 처음에는 그 임시로 그 납골당이 운영됐었어요. 제가 알기에는. 그래서 임시로 운영돼 가지고 하다가 보면 상호에 대해서 적개심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. 단 하나의 신뢰도 보이지 않고 있다. 그러면
어떤 경위로 이렇게 가족으로 연결된 인척들이 서로를 하나도 신뢰하지 못했을까?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이거는 서혜순 씨가 가족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할 여러 가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.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객관화해서 보긴 해야 되지만 비이상적인 상황 많다. 가족 관계도 사실은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단 하나의 말도 그죠, 뭐 다. 딸이 죽어서 겁났다고 하던데 왜 겁이 났는지를 모르겠네요.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. 그것도 뭐 처음 알았습니다. 제가 방송 전에 이 김광국 씨 친형과도 저도 잠깐 통화를 했어요. 이제 본인도 어제를 보면서 좀 많이 낙담,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본인이 할 말이 없다면서도 다 손 변호사님 다 거짓말이라고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. 사실은 이것도 이례적인 겁니다. 신뢰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인터뷰 내용을 들어볼 수 없을 정도로 뭔가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아픔의 근저리에는 소송이 있다.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. 경제적인 이유가 가족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가지 그 가족들을 보면요. 돈에 대한 강력한 욕심과 집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평균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경제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. 예. 혹시 그런 연유로 가족들끼리 이렇게 관계가 나빠지고 그게 갈등이 악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가족사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뭐 김 교수님 사실